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박수종입니다. 2월 27일 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뇌물의 규모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1,185억 원이 구형되었습니다. 최순실 씨에겐 징역 25년과 같은 액수의 벌금이 구형되었었죠. 유기징역 최대치인 징역 30년을 구형한 이후로 검찰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으로서 비선 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다 라고 질타했다고 합니다. 이제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모양입니다. 최경환 민평당 대변인 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옆방은 이명박 자리다 라고 논평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잇따라 구속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더라도 촛불을 든 국민은 엄중한 심판을 원한다라고도 덧붙였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먼저 1부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한 지 5년 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아주 호평을 하고 있고요. 이상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1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시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의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2부에서 박용수 특검에서 특별수사관 지낸 이정원 변호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검찰의 구형 의미와 향후 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3부와 4부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이슈 동상이몽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삼각 외교, 북미 대화와 비핵화를 주제로 해서 경희대학교 노준현 교수, 인하대학교 박상병 교수와 함께 다양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의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전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우리나라가 연 평균 근로시간이 2,100시간 정도 됩니다. 이게 OECD 평균 1,700시간보다 무려 약 400시간 정도 많은 그런 시간인데요. 이거를 주당으로 나눠보면 약 68시간 정도 되는 모양인데요. 이거를 이번에 52시간으로 줄이는데 전격 합의했답니다. 이게 토요일, 일요일 주간 8시간을 빼버리면 16시간이니까 그죠? 52시간이 되죠. 2013년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시작된 지 5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내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근로시간 단축 입법은 완료됩니다. 5인 미만 소형사업자는 제외되죠. 2020년까지 유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노동계 반발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홍영표입니다. 오늘 드디어 5년 만에 2013년부터 논의되던 노동시간 단축 논의, 이게 합의를 본 모양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4시에 네. 저희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일주일이 7일이 아니라 5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2002년도에 주 40시간, 초과근로 12시간 이렇게 해서 52시간 체제를 도입했는데 네. 실제로는 토요일, 일요일을 여기에다가 포함시키지 않아서 실제로는 68시간까지 예.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52시간으로 명확하게 하고 그 기준을 새롭게 만든 것입니다. 네. 야당과 어떤 논의 과정에서 큰 이견이라든지 또 아쉬운 부분 그런 건 없었습니까? 특히 야당하고 어떤 그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네. 이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기업들의 영세한 자영업의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것하고 네. 또 노동계가 주장하는 것들이 이제 크게 대립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조정하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2013년, 14년도에도 좀 시도를 했다가 그때 못했고 작년에도 하다가 뭐 2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여야가 이렇게 끈질기게 토론하고 타협점을 찾아서 새로운 일정표를 만들었다고 네. 생각합니다. 작년 11월 달로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네네. 그 3당 간사분들이 합의를 하셨는데도 이게 파기됐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자유한국당도 그러고 보니까는 상당히 환영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야가 완전히 서로, 네. 좀 조정하고 양보하면서, 네. 같이 이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노동자 쪽에 어떤 반응도 한번 여쭤보겠지만 먼저 산업계 쪽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물론 대해서. 지금 경제계나 노동계 둘 다 아주 만족한 건 아닙니다. 네. 노동계로 봐서는 그간에 주장했던 뭐 중복 할증 이런 네. 부분들이 실현되지 못했고 또 산업계로서는 저희가 이제 그 공휴일을 네. 일반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이제 경제계 부담이다. 네. 뭐 특례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담을 이야기하면서 예. 좀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만은 네. 뭐 이 정도면 저는 그래도 노동계와 경제계가 좀 대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 주신 그 특례 부분하고 그다음에 네. 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전면 도입하면서 네.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휴일 근무를 관공서 공공기관들에게 적용되던 법을 적용하는 것은 결국은 수당을 200%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특례 업종 같은 경우에도 26개 업종에서 21개 업종을 폐지하고 5개만 남겨다 보니까 결국 사업자 측에서는 비용 부담이 든다. 이 부분이 아마 좀 부담스러우시겠죠? 이제 아시겠지만 네. 그 대기업이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휴일을 많이 누리는 반면에 네. 일반 중소기업에 주로 근무한 분들은 그게 누리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휴일의 양극화라 할까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같은 날인데도 한 사람은 일을 해야 되고 한 사람은 또 쉬는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이제 이걸 개선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특례 업종은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가 1,900만 명 정도의 임금 근로자가 있는데 네. 약 400만 명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이것을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은 무제한으로 일을 하게 되는 네네. 이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운수업과 주로 그 보건 업종을 제외하고 네네. 나머지를 다 이번에는 이제 특례 업종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네네. 그 대상자가 한 300만 명 정도 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예. 네,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례 업종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시대도 바뀌었고 네.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하루는 노는 네. 그런 저희가 문화를 꼭 만들어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네. 이번에 특례 업종을 그렇게 많이 해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던 그 사람 네. 중심의 경제 그리고 또 네. 소득 주도 성장의 모멘텀 네. 이런 네.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 기반을 이루는 노동시장의 점진적 변화를 도모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 네, 요거를 그렇습니다. 좀 이제 탄력 근로제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될 부분도 있지만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이게 300인 이상 사업장과 30인에서 299명의 사업장 이게 좀 유예 기간이 역시 있다는 것도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300인 이상은 사실 지금 장시간 노동 이렇게 많지 않고요. 네. 이제 3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들이 또 부담이 큽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저희가 합의한 것은 이전에 3당 합의보다도 1년 6개월을 더 3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두어서 노사가 합의를 하면 현재대로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부담을 줄인 거고요. 다음에 300인, 100인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네. 기업들이 이런 근로시간 단축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2190번님이 아마 택시 기사분이신 것 같은데 질문을 하나 보내셨어요. 앞에서 우리 네. 위원장님께서 운송사업 부분에서는 특례업종에서 이번에 제외됐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네네. 혹시 택시 기사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하루 12시간 주 6일을 일하는데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임금 인상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택시 요금 인상을 고려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이제 특례업종에서 특히 운수업종을 좀 배제하게 된 거는요. 네. 이제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300인 이상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내버스 운전기사분들을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막바로 도입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음 기회에 하기로 했고요.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번에 저희가 한 것 중에 남아있는 업종 5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이 5개는 연속 휴게 시간, 그러니까 일을 하면 11시간을 연속해서 반드시 쉬게 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유럽 같은 데서 하고 있는데. 졸음운전 사고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예. 11시간은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좀 약간 보완을 했고요. 예. 지금 택시 기사분들을 비롯해서 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또 어떤 사회 복지라든지 예. 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개선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 반응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민주노총은 지금 성명서를 통해서 예. 이 합의를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민생 법안을 고민하셨던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기본적인 근간을 노동 시간을 일주일로 볼 때, 일주일을 5일로 볼 것이냐, 7일로 볼 것이냐, 이게 근본적인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번엔 법에 정의를 내렸습니까? 이번에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일주일은 7일이 아니라 5일이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법으로는 이게 애매한 구석이 있어서 예. 행정해석으로 대한민국은 일주일은 5일이다. 이렇게 사실 해석을 해서 68시간까지 노동시간이 가능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대한민국은 일주일은 7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고 예. 그것에 따라서 주 40시간, 초과근로 12시간, 52시간까지만 일하는 이런 체제로 된 겁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이야기 흔히 들으셨을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월화수목금금금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법적으로 아무리 주 5일을 갖다 5일로 정의했다 하더라도, 7일로 정의했다 하더라도 이걸 계속 5일로밖에 정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수당 문제라든지 중복가산 수당 문제라든지 제대로 된 임금 문제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향후 진행될 거로 보십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중복 할증 같은 경우에 네. 지금 노동자들의 이제 소득이 줄어든다 이런 측면에서도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아무튼 지금 이번에 저희가 개정안을 통과시킨 취지는 네. 적어도 이제 한국에서 장시간 노동은 더 이상 안 된다. 네.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고, 어떤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저희가 감안해서라도, 네. 노동시간은 줄여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것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어떤 소득에 큰 영향을 예. 저희들 미치는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기업에게 일부 부담이 되는데 그걸 예.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도입하는 시기를 굉장히 늦췄고요. 예.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기업도 어떤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혁신을 한다든지 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의 경쟁력을 더 강화해야 되고요. 예. 이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기업의 경쟁력 유지하는 이런 시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데서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하고 이런 데 있어서는 우리 노동계도 많이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실 수 있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4867번님도 이런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네. 노동 환경은 개선이 되고 이런 법적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입법들이 만들어지면서 사람 중심의 경제가 되는 것은 좋은데 과연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성장이 네.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좀 해답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근로시간이 이제 장시간일 때와 예. 그러지 않을 때를 비교해 보면 네. 결국은 일을 길게 한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다. 이건 뭐 우리 많은 연구와 경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회 환노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 2부로 오겠습니다.